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 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라이스라고 한다 했고, 이 라이스는 일반적으로 부를 때 이 나달을 말합니다. 나달. 그리고 이제 라이스 플랜트라고 하겠죠. 식물체, 벼식물체는 라이스 플랜트. 그러면 실제 이제 요게 이제 나달이죠. 나달. 영어로는 스파이크 렛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파이크렛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것, 요걸 이제 이삭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달이 여러 개 이제 뭉쳐져 있는 요것을 이삭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러면 요 이삭은 영어로 뭐라 하느냐 하면까 페니클, P-A-N-I-C-L-E 또는 ear, 귀 있죠, 귀, E-A-R, 귀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러면 요 이삭이 이제 형태를 드러내고 알맹이가 나달이 찼다 이 말이죠. 요렇게 찼다. 차면 여기서 이제 요 나달의 바깥을 구성하는 게 뭐냐 하면 요 바깥쪽에 이제 왕겨라고 합니다. 왕겨. 왕겨는 큰 껍질과 작은 껍질 두 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 왕겨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미가 있대. 현미, 가수가 아니고 현미입니다. 한국식 글자는 똑같아요. 그죠? 우리 가수 현미 선생님하고 같은데 이 안에는 우리가 먹는 현미, 쌀의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미는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맨 바깥층, 여기 맨 바깥층에 왕개의 맨 바깥층에 있는 것이 단백질 호자를 써서 호분층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알레우론 레이어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요 호분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단백질층 이렇게 부릅니다. 단백질이 많다 해서 단백질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길래 단백질층이라고 하느냐? 단백질이 최소 15% 이상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왜 교수님 15%는 못 부르지 왜 이상이라고 합니까? 그 말은 이제 품종마다 다르고 또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15% 이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층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결국은 단백질은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아미노 애시드, 그죠?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미노산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왕겨 바깥쪽에 이것만 벗겨내고 먹으면 현미를 먹잖아요. 그럼 현미식 하라, 현미 먹으면 건강이 좋다. 왜 좋느냐? 그거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좋느냐? 좋으면 진짜 좋느냐?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쭉 봅시다. 요걸로 갈까? 그러면 실제 여기는 이 배유라는 게 있어요. 배유는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이라고 하고 요 배는 엠브리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배와 배유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양분은 어디에 많으냐? 요 엠브리오 배가 66%입니다. 전체.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얀 쌀로 먹는 요 배유는 전체 양분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는 어디 갔습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게 호분층에 있더라. 소위 단백질층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알레우론 레이어 여기에 다 있더라. 몇 프로? 29%. 그러면 우리가 하얀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유를 먹는 것이다. 이 배유는 결국은 90%가 녹말이다. 전분이다. 전분. 스타치다. 스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들 전분이 분해가 잘 되는 탄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 HH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체인을 연결한 거 막 복잡하게 얽히설키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라 했죠? 두 가지가 있죠. 요게 얽히설키 설킨 게 아밀로 팩틴이라 했고 그냥 싱글 본드로 쭉 나열된 게 아밀로스라는 얘기를 했죠. 그쵸? 그건 전부는 이 두 종류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먹는 하얀 쌀밥은 요렇게 생긴 하얀 쌀밥은 요 배가 떨어져 나갔고 바깥에 호분층이 떨어져 나갔고 요것은 결국은 뭘 먹는 거냐? 이 전분만 먹는 분해되면 뭡니까? 전부 에너지죠. 이 에너지로 먹는다. 나머지는 다 버린다. 버리는데 이제 군뱅이 사료로 쓴다든지 옛날에는 가축 사료를 썼죠. 그러니까 소 가축들은 아주 잘 먹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겠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실제 이제 A에 보시면 배유 내 통도 조직과 저장 물질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심 돌기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요것은 이제 통도 조직. 요 주심은 요 가운데란 얘기예요. 가운데 돌기 살짝 돌출한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 여기를 통해서 뭐 한다? 이 수분이 이렇게 이동한다. 양분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동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통도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이어가 있었잖아. 스파이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스파이크에 알맹이가 달리면 요 이삭에 처음에서 이제 줄기 이렇게 이제 주간이 있겠죠.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있고 여기서 줄기를 타고 요 이삭으로 이제 여기 잎이 있어서 잎에서 광합성한 게 요 관을 타고 요렇게 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각 1차 지경에 요렇게 전달이 되겠죠. 양분이. 그러면 그 양분 전달이 요렇게 간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 주심 돌기에서 요렇게 이제 배분을 한다는 거죠. 등 쪽에서. 배 쪽 아니고 등 쪽에서 배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한 이 엽신에서 잇몸에서 광합성을 한 이 광합성 산물이 이렇게 당이 이렇게 가서 뭘로 이 전분으로 스타치로 이 안에 채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하고 또 잎에서 흡수한 당하고 결합해서 또 다른 양분들을 만들 수 있죠.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동 통로는 똑같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는 이 나달이 요랬는데 이게 통통하게 컸다. 며칠 지나고 이렇게 컸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광합성 산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안에 쌓인다.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전분입니다. 녹말의 소립자, 요거는 전체로 보면 이제 녹말 전체인데, 그리고 이제 전분이 당으로 이제 이동해서 전분으로 되겠죠. 그럼 어느 막을 어떻게 통해서 이동하느냐? 이동할 때 아밀로플라스트라는 이 막이 있어요. 이 막을 투과를 해야 됩니다. 요게 바깥에 여기 다 그 막이라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쌓이고 전분이 커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현미경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배유잖아요. 요 배유의 막이 녹말 입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하고 비슷하죠. 하여튼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 바깥쪽에는 뭐냐? 요 바깥쪽에는 세포백, 식물체는 세포백이 있잖아요. 동물은 세포백이 없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고생해서 그 더운 여름에 잎이 태양을 받아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해서 결국은 당을 만들고 또 산소도 보낸다. 그 만들어진 당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결국 요 이삭의 알맹이에 다 쌓이더라. 그게 배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쌓이고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니까 이 꽃이 핀 일수, 이거는 출수가 되겠죠, 사실. 출수, 그 헤딩 스테이지라고 하죠. 요 단어 자체로 개화라하면 플라워링, 그러니까 FLOWERIN, 플라워링 스테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요것은 이제 꽃이, 이삭이 출순되면서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딩 스테이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면서 경과한 날짜 5일 간격으로 쫙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이 생체적입니다. 부피죠, 부피. 볼 때 요것이 가장 이제 처음에는 뭐 0 비스무리 했다가 그 다음에 5일 되니까 한 7, 그 다음에 한 15일 되니까 어느 정도예요? 15. 그 다음에 맥시멈 되는 때가 25. 그러니까 25일 딱 되니까 요 무게가 최고 무게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삭이 알맹이가 요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무게가 요거는 수분이 많겠죠. 그죠? 수분이 극도로 많더라. 그럼 30한 몇 프로는 될까요? 여기는 없지만 뭐 38%, 40%, 50% 됩니다. 이때는 50% 이상입니다. 근데 요게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딱 따니까 언제가 최고냐 하면 요때입니다. 한 35일쯤 요때가 최대가 되더래요. 실제 요 무게는 건조시키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건조시켰을 때는 언제냐, 어느 정도냐면 35 정도. 그러니까 식물체 요 있는 데서 자체적으로 건조가 되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그러면 요때는 수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30%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20% 줄었죠. 열흘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40일에서 45일 되면은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분이 25%, 24, 5% 정도 되는 거예요. 요때 뭐 한다? 수확을 한다. 그냥 수확을 하베스팅이라고 하죠. 하베스팅. 그 하베스팅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40일에서 45일 사이. 요때를 이제 일명 완숙기라고 합니다. 완숙기 초기, 요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기, 요것을 완숙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노랗게 됐죠. 황숙기. 이렇게 보면 황숙기.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수분 커브를 초록색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 요거는 약간 조금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수분이 100%에서 거의 40%까지 그리고 한 4, 5%대 수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현미 한 알의 무게가 실제 얼마 정도 되느냐 보니까 생체적으로 하니까 맥시멈 되었을 때는 요게 한 알의 무게 거의 24g 정도 24 밀리그램입니다. 밀리그램. 그러면 1000알의 무게를 했을 때 한은 24g이죠. 1000을 곱해보면 되니까, 그죠? 그램으로 고치면 1000알의 무게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는 수량을 말할 때 yield 수량이라고 쓴다네요. 수량은 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단위 면적당 10R당 킬로그램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량이 보통 여기 요걸 정조라고도 하죠. 정조. 껍질이 있는 상태. 정조는 한 700kg 정도 생산됩니다. 보통 300평당 또는 1000제곱미터죠. 근데 국제 단위는 이렇게 안 쓴대요. 어떻게 쓰느냐? 10R보다 한 단계 높은 게 100R죠. 100R은 헥타르라는 뜻이에요. 1헥타르. 헥타르당 동그라미 하나 더, 여기 10배니까 10배 되면 7000kg이죠. 그러니까 자릿수를 표현할 때는 꼭 세 자리로 표시하는 게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룰이다. 그러면 톤으로 해야 돼요. 바꾼다. 그럼 7톤이죠. 그래서 세 자리를 표시하라. 7.00 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국제적으로 약속된 규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위반해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규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했던 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전분이 쌓이더라, 배와 배유가 구분이 되더라 하는 말들은 수없이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쌓이고 종실이 커지는가 하는 부분은 오늘 실제 이 그림을 보고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배유에 있는 양분은 전부 스타치, 전분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은 전체 양분의 5%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다 있느냐? 배에 다 있더라. 66%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 바깥을 둘러싸이는 호분층에도 양분이 29%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먹는다 할 때는 양분이 없는 이 전분만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분이 있는 부분을 먹여주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농학도로서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서 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호분층을 제대로 주자 하는 게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 당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여기 1차 지경이죠. 그러니까 축형을 따라서 1차 지경으로 가니까 요렇게 이동하더라. 통도 조직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가서 주심 돌기 조직에서 분산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배유가 커지더라. 근데 실제 보니까 거기에 아밀로플라스트라는 막이 있더라. 요 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쌓이더라. 그죠? 그런데 실제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하고 다르게 세포 벽이 있더라. 바깥에. 그죠? 지탱해주는 벽이 있더라. 그 안에 막이 있죠.
그래서 배유가 실제 이제 녹말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입자처럼 생겼다,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성이 된다.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쌀알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식물은 노력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한 알의 요 정조, 나달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꽃이 피고 그러니까 출수하고 경과 일수에 보니까 외형적으로 가장 커지는 시기, 무게가 가장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더라 25일 꽃 피고 25일째가 가장 크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로는 거의 유지가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찌부라들겠죠?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요걸 실제 무게로, 실제 무게, 그러니까 수분이 함유된 무게 말고 실제 무게, 그걸 이제 우리가 건조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뭐 45도씨, 50도씨에서 이 RPC에서는 이렇게 하죠. 건조를 시킵니다. 그죠? 50도씨 하면 밥맛이 조금 없어요. 45에서 47도씨 하면 밥맛이 어느 정도 좋고,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빨리 건조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70도씨에서 건조를 시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냥 무게만 측정하기 위함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밥맛까지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연구용이기 때문에 70도씨에서 24시간 건조를 시키면 거의 건조가 된다. 건조시키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 간격, 이렇게 6시간 또는 4시간, 4, 8, 12, 16, 20, 2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달고 그 다음 달았을 때 무게의 변화가 없으면 요걸 포인트로 잡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70도씨에서 또는 뭐 80도씨에서 해도 됩니다. 양이 많을 때는. 자, 그러면 이 생체종은 그렇게 변하고, 건물중 해보니까 맥시멈이 되는 때가 거의 40일, 35일, 40일, 요때가 되더라는 거죠. 건조시킨 무게.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차이가 갭이 있더라는 거죠. 이 열흘 동안에는 실제 광합성 산물이 온 게 아니고 건조하는 거죠. 수분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요 나달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 요 나달이 소위 정조가 갖고 있는 수분 함량을 꽃이 핀 이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100%에서 그 다음에 점차 80, 60으로 낮아지다가 대체적으로 25일차 정도 되는, 이게 25일차 정도 되니까 이게 한 수분이 30, 뭐 한 5% 정도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 된 건물중에 가장 높게 되는 요 시기 35일, 한 40일 정도 되죠. 40일 정도 내외에서는 거의 25%, 24, 5% 정도로 수분이 유지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요 전부는 녹말인데, 녹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영어로는 스타치라고 한다 했죠. 이 스타치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러 가면은 찰떡을 찹쌀을 엄마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찹쌀에는 뭐가 많이 들었겠느냐?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더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랜치를 많이 형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형성해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위 속에 있는, 저 침에 있는 이 아밀라아제가 다 분해를 쉽게 못한다면, 그래서 배가 든든하게 시험을 오래 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결론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현미 1립 중 하나의 무게를 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나중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 건물중을 하잖아요. 하니까 몇 그램 나간다? 예, 20g 정도 나간다. 그죠?
20g. 한 알은 20mg이죠. 그놈과 요거 미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게 1000알의 무게를 하면은 똑같이 미리그램에서 g으로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20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러면 20g 1000알의 무게는 현미 1000알 무게는 한 20g 나간다. 그러면 껍질이 있는 왕겨까지 포함하면 왕겨가 전체의 몇 프로 차지한다? 한 15, 6% 정도 차지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16%를 더 하면 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뭐 30g이었다 처음에. 그러면 16% 빼면 3, 6, 18, 4.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5.2g이 뭐다? 현미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을 볼 때 단순한 시각으로 눈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숲에서 나무도 보고 해부학적으로 세포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